전자배치를 봐. 저희가 없는 사람은. 자, 거기 보면 2번 헬륨부터 써있을 거예요. 꼭대기에 맞지? 1번 수소부터 너희들은 적는 거야. 1번 수소. 그지? 1번 수소에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적었던 게 이런 거야. 1번 수소에 적었던 게 K에 1이었다는 거 적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적었어? 전자배치 적었지, 거기다가. 그지? 그래서 박스 안에다 뭐 집어넣었어? 1S에 이렇게 업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배치 표시를 1S에 1첨자로 쓴다는 거 배웠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채워질 거 채우는 거예요, 박스 안에. 얘 원자가 전자수 얼마니? 이 원자가 전자수 1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1. 그 다음에 SO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수 S오비탈수는 몇 개다?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P오비탈수는 0개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전체 오비탈수는 이거 더한 값이야. 얼마니? 1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거 둘 더한 값. 이렇게 쓰는 거야. 박스 안에다가. 알았어? 박스 안에다가. 그러면 헬륨 써봐. 헬륨. 2번 헬륨은 K의 둘,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채워오라겠고, 이거. 그 다음 1S에 둘이고, 원자가 전자수 0이라고 했어. 18족은 0이야. 최각의 전자수가 없다라고 취급한다고 했어. S오비탈수 여전히 하나, P오비탈 없어. 그래서 전체 오비탈수도 하나. 이렇게 적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됐어? 영상 못 봤지? 네. 그거 어떡하냐. 오늘 꼭 가서 봐. 확인해. 알겠지? 그 어디? 너 저번에, 너 저기 나한테 번호 안 줬지? 네? 내가 링크 너한테 안 보내줬지? 이거 나한테 번호를 줬나? 메일 주소나 이런 거 줬나? 네. 그 내가 너한테 안 보내줬어? 보내줬을 텐데. 한 번도 안 봤어? 영상? 메일이요? 메일 주소를 사람한테 안 보내줬나?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링크 보내줬잖아. 그 메일사는 그거. 그 영상에 들어가 보면 거기 컨텐츠에 쭉 영상이 있어. 매일매일 올라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영상 라인에 있어. 찾아봤는데. 오마이갓. 그랬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봐봐. 올라갔을 거야. 다시 3번 리튬은 그거 보고 확인. 잘 봐라. 얘는 여기서만 볼게. 1S에 2이고 2S에 1이기 때문에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1이라고 표현되고, S오비탈수는 2개가 되고, P오비탈수 0이고, 전체 오비탈수는 2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참, 홀전자수 있지, 거기에. 홀전자수 어디 있냐? 요 사이에 있겠구나. 얘들아, 여기 홀전자수 있잖아. 이 박스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 그럼 얘는 한 개인데 얘는 0이지. 얘도 하나야. 니들이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수는 지금쯤은 외워놔야 돼. 그냥 오비탈 안에 전자가 혼자 있는 애들, 혼자라는 건 혼자 있는 애들, 걔 몇 개인가 세는 거지. 그거만 확인해 볼까? 봐봐. 홀전자수가 4번 베릴륨에 몇 개 있나 확인해봐. 4번 베릴륨에 홀전자수 몇 개 있어? 0. 그렇지. 없잖아. 그지? 그러면 니네가 거기에다 어떻게 쓰는지 봐라. 5번 분수에는 몇 개 있니? 5번 분수에 하나 있지. 그지? 6번 산수에는 2개 있지. 7번 질수에는 3개 있지. 이게 훈트 규칙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 8번 산수에 2개. 플로리네 하나. 그 다음에 10번 네오네. 이거야 이거. 그래서 봐. 같은 주기에선 이런 규칙성이 성립해. 10, 12, 32, 10. 거기다 써놔봐. 홀전자수에다가 10, 12, 32, 10. 3번 밑으로. 그 안에 찍었어요.
히터 꺼다. 아, 히터 꺼다. 야, 오면 니네 꺼 그냥 오자마자. 1, 2, 3, 2, 1, 0으로 그대로 쓰라. 나중에 그 보고 채워놔야 돼.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얘들이 이렇게 치죠. 1, 그 다음 뭐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거기다 또 채워봐. 1, 2, 3, 4, 5, 6, 7, 0. 이게 원자과 전자수야. 주결배수. 그 다음에 S오비탈 수를 보자니 얘들아. 3번 리튬부터 10번 네온까지 있잖아. 여기 다 2야. 이거 다 2야. 그러니까 2주기 원소는 전자가 채워진 S오비탈에서 2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P오비탈 수는 둘 다 0이거든. 4번 베릴륨까지 0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1, 2, 3 계속 3이야. 전자가 채워진 건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1, 2 근데 여기가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5, 5야. 똑같다고. 요렇게 박스에 먼저 채워놔. 채웠어?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봐. 뭐 85쪽 그 3번부터 10번 사이 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쓴 거 봐도 좋아. 가만히 보면 3번부터 10번 내용까지의 규칙성을 따지면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 이건 무난하죠. 최각의 전자수. 근데 조심할 거 이걸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 7번 질서만 한번 볼게. 7번 질서를 보게 되면 7번 질서에 1s 둘, 2s 둘, 2p에 3이거든? 요걸 다 읽어야 돼. 이게 원자과 전자수야. 주양자수 2자리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얘는 k에 둘, l에 5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거야. 원자과 전자수 5. 알겠어요? 요 앞에 써있는 커다란 숫자가 주 양자수이기 때문에 외곽의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러면 ES나 EP나 모두 이 껍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됐고, 그 다음 S오비탈은 이걸 뜻하는 거야. 이거 하나, 둘. 박스를 세면 되거든. 하나, 둘. 2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홀전자수는 이런 규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3주기를 가볼게요. 11번부터 18번 한번 보세요. 11번부터 18번 얘랑 똑같아요. 1, 2, 3, 4, 5, 6, 7, 0 똑같이 쓰세요. 바로 밑에로.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 0입니다. 그 다음 홀전자수도 가만히 보면 1, 0, 1, 2, 3, 2, 1, 0 똑같아요. 홀전자수 옆에. 자, 그럼 S오비탈수는 뭐냐? 얘가 3주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3입니다. 3. 11번부터 18번, R번까지는 다 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P오비탈수를 보시잖아요? P오비탈수를 보면 얘는 3, 3인데요. 왜? 얘들은 2주기 P오비탈이 3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4, 5가 되고요. 얘가 6, 6, 6, 6이 됩니다. 11번 나트륨은 3P는 없지만 이미 2P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합 6, 6, 7, 8, 9, 9, 9, 9 이렇습니다. 노란색으로 쓴 게 바로 3주기의 주기성이에요. 그대로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 19번 20번 남았죠. 19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19번 1, 2 이런 끝이에요. 19번 맨 밑에 칸 2개 원자과 전수 1, 2 홀전자수는요
1, 0. 그 다음에 S 오비탈 수, 전자가 채워진 거. 4, 4라고 쓰세요. 4, 4. 그 다음에 P 오비탈 수는요, 6, 6입니다. 6, 6. 고로서 10, 12. 이 끝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다 써야 될 것만 잘 보세요. S 오비탈 수, 전자가 채워진 S 오비탈 수의 되짚고리를 한 다음에 주기와 같다라고 쓰세요. 다시 말해서 2주기 원소는 전자가 채워진 S 오비탈이 2개예요. 3주기 원소는 3개고요. 4주기 원소는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풀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 알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몇 가지 특징만 알려주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홀전자 수는요, 몇이 최고로 커요? 3이 최고로 커요. 그게 몇 쪽인가 보세요. 15쪽입니다. 맞죠? 15쪽 애들은 2주기 질소든 3주기 인이든 홀전자 수가 3으로 최고 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걔를 대칭으로 옆으로 퍼져요. 대칭으로. 2, 3, 1, 0. 2, 3, 1, 0. 그쵸? 3을 대칭으로 줄어든다고, 양쪽으로. 이해 갔지? 그래서 최고 3이 7번 질소면 앞뒤로 6번과 8번은 2라는 얘기예요. 홀전자 수가. 알겠지? 그 다음 5번과 9번은 1이고요. 됐어요? 4번 베릴륨과 10번 네온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리튬은 2이 되고. 알았습니까? 그런 대칭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주기는 전자가 최대로 채워진 오비탈 수 몇 개가 최대예요? 2주기는? 읽어보세요. 5가 최대죠. 5가. 3주기는 몇이 최대예요? 9가 최대죠. 그럼 내 말 들어봐요. 2주기는 왜 5가 최대냐? 2주기 그러면 S 오비탈이 몇 개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2개 있죠? 그 다음 이 P 오비탈이 나타나는데 그 P 오비탈이 항상 박스가 3개예요. 그 2개에다 3개 합치면 몇 개가 최대예요? 5개가 최대인 거죠. 자, 이제 3주기로 가보세요. 3주기는 S 오비탈이 몇 개예요? 3개 있어야 되죠. 주기가 3이니까. 근데 2P에 3개가 있고 박스가 3P에도 3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 합치면 9개죠? 그죠? 근데 그 5개고 9개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5주기예요. 홀전자수 3짜리. 그러면 3주기는 홀전자수 3이 누구예요? 7번 질소에 8을 더해봐요. 15번 인이에요. 그 자리가. 됐습니까? 자, 제가 원하는 원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보세요. 잘 들으세요. S 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 오비탈 속 전자수가 1이네. S 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 오비탈 속 전자수가 1이네. 두 개나. 예,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고요? 여러분, P 오비탈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1주기는 아니에요. 1주기는 P 오비탈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2주기면 이거 얼마죠? 2주기면 S 오비탈이 2개잖아요. 2주기니까. 그럼 박스가 2개 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채워지죠? 4개. 4분의 몇이어야 1이죠? 4. 이거 더해요. 8번 3수야 이게. 이해갔어요? 전자의 숫자가 원자는 원자 번호잖아요. 다음. 만약에 3주기면요. S오비탈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 몇 개 채워져? 6개. 그럼 분자료 6개. 몇 번? 12번. 다시 말해서 8번 산소와 12번 마그네슘이요. 이렇게 S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오비탈 속 전자수가 1인 애들입니다. 이해갑니까? 다음 이제 찾아보세요. 자, 이 원소는요. 잘 들으세요. S 오비탈 속 전자수가 홀수입니다. S 오비탈 속 전자수가 홀수예요. 이 원소는.
그리고 이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1입니다. 됐죠? 원자과 전자수가 1이에요. 자, 이 원소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6개입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잘 찾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S오비탈 속에 전자수가 홀수인 애들은요 1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번 수소는 1이잖아요. S오비탈에 3번 리튬은 3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1번 나트륨은 5입니다. S오비탈 속 전자수가. 그 다음에 19번 칼륨이 7이에요. 얘들을 빼놓고는요 S오비탈이 다 짝수였대요. 다 채워진다고요. 그 중에 얘들은 역시 원자과 전자수가 1이지 않습니까? 얘들은 다. 거기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6개라는 건 5개까지가 이주기 끝이잖아요. 6이 딱 넘어가는 순간 11번 나트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또 하나 질문. 자, S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오비탈 속 전자수가 1.5예요. 이 원소는 1.5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홀전자수가 3이에요. 얘 누굴까요? 다시. 이거 뭐라 하지? 다시. 자, S오비탈 N인데 N이 뭐였어요? N? N이에요. S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오비탈 속 전자수가 1.5 나와요. 근데 홀전자수는 3이에요. 칠산. 아니야. 야, 3짜리가 맞냐? 홀전자수 3짜리가 2개밖에 없는데? 15번은요. 그래요, 맞았어요. 이대로 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2주기면 분모가 4여야 되잖아. S오비탈이 2개니까. 그럼 4분의 얼마가 1.5야? 4분의 6. 그 10번 네온이라고 걔는. 그 네온은 홀전자수가 0이잖아. 그러면 3주기는 6분의잖아. 6분의 분모가. 6분의 몇이어야 1.5 나와? 9. 그럼 15번 인이잖아. 걔는 홀전자수 3이잖아. 그렇게 찾는 거죠. 이해 가서 다시. 자, 얘는 홀전자수가 2야. 알겠지? 근데 이거 잘 들어라. 요렇게 쓸게.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분에 S 오비탈 P 오비탈 수가 1이야. 전자 아니야? 오비탈 수야. 탄소요. 누구? 탄소요. 탄소? 정답.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더 풀기 쉬워. 이거 2주기면 분모 얼마야 되냐? 무조건 2여야 돼. 2주기면. 얘기했잖아. S오비탈의 숫자는 주기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여야 되거든? 근데 이 오비탈 4개에는 딱 하나밖에 없다. 누구냐? 탄소밖에 없어. 가만히 봐봐. 2주기는 5개가 최대인데 그 전에 되기 위한 3, 4가 5번 풍소, 6번 탄소밖에 없어. 그리고 3주기는 9가 최대잖아. 그 전에 14, 15번, 14, 13번이 몇 개인가 봐. 7, 8이야. 걔들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동일한 오비탈 수를 갖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3, 4, 7, 8 얘들은 고유값이야. 알았어? 나중에 너희들이 문풀반에 그런 데 가잖아. 그러면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이 시간을 빡 돌리게 해줘. 알았어? 그때 가서 이거 자세히 할 거야. 알겠어? 됐어. 자,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숙제 중에 질문.
없어? 안 했나? 안 했나? 오,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러분 93조 가봐요. 93조 26번 보이죠? 그죠? 그리고 25번 보이죠? 이런 거 푸는 게 너희들이 하는 거야. 알았어? 먼저 25번만 잠깐 먼저 가봐요. 25번. 여기 몇 있습니까? 책이 없어요? 봐요. 확인해봐요. 2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랍니다. 여러분 표 그린 거 잘 봐봐요. 얘들이 표.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전체 오비탈 수가 2개인 거 원소 둘이죠. 누구요? 리튬, 베릴륨이요. 맞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A는 홀전자 수가 모른다고 했고 B는 하나래요. 그 하나인 애가 누구예요? 리튬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홀전자 수 얼마일까요? 0이요. 베릴륨입니다. 그래서 A는 스몰 a가 0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았니? 다시 그들이 말하는 게 요거야. 전체 오비탈수. 전자가 채워진 전체 오비탈수가 2개다. 그러면 3번 리튬하고 4번 베릴륨밖에 없는 건데 하나가 홀전자수가 1이다. 그럼 B는 무조건 리튬인 거야. 홀전자수가 1이니까. 그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가 이거야. 알겠니? 그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보면 알 거야. 알겠지? 확인해 봐봐.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했지? 여기 무조건 분석화. 자, 그 다음 C 한번 봐봐. 4래. 니네 4인분 유일무이라지. 한번 봐봐. 맨 오른쪽 칸에 4자리가 누구밖에 없나? 6번 탄소밖에 없어. 걔 홀전자수 몇이야? 2지? 그러면 스몰 b가 2야. 됐지? 그 다음 D를 봐봐. 홀전자수가 3인데 니네 3인에 2개밖에 없지. 2주기의 질소, 3주기의 인.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몇 주기 문제야? 2주기 문제다. 그치? 그럼 얘는 누구야? 질소지.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최대값 얼마? 5가 정답이 되는 거야. 5가. 알았어요? 자, 다시 26번으로 와보세요. 자, 원자 A를 보세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개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유일하게 홀수가 들어간 애들이 몇 쪽의 특징이다? 1쪽의 특징이에요. 1쪽. 3번 리튬은 3개 들어있고요. 11번 나트륨은 몇 개 들어있어야 돼요? S오비탈에 5개 들어있어요. 1S에 2, 2S에 2, 3S에 1 이런 식으로. S오비탈에만 5개 들었다고. 그럼 19번 칼륨은 7개 들었어요. 1S 2, 2S 2, 3S 2, 4S 1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A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S오비탈에 들은 전자수가 3 그럼 리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가보세요. P오비탈에 전자가 또 들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S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P오비탈에 들었잖아. 그지? 이거 들뜬 상태입니다. A는 들뜬 상태예요. 원래 S오비탈에 전자가 4개가 다 채워지고 P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싸움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들뜬 상태.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원자라고 했거든요. 위에 문제에 원자. 그럼 전자 4개 있는 원자 누굽니까? 4번 베릴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의 숫자 그냥 먼저 보는 거죠. B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개면 너희들 홈트 규칙에 의해서 얘는 홀 전자수가 몇 개여야 돼요? 3개여야 돼요. 왜? P오비탈에 하나 채워져야 되니까. 맞지? 7번 질소란 말이야 얘 지금. 그런데 홀 전자수가 몇이라니? 1이라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런 거야. 봐라. 1S에 2, 2S에 2, 2P에 3이면 얘는 바닥 상태엔 이렇게 채워지는 게 정상이야. 폰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얘가 지금 홀전자수가 몇이래? 하나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다 얘도. 알았지? 이게 바닥 상태거든.
ground state. 근데 이건 excited state이라 해. 들뜬 상태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C를 봐봐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이다. 그럼 기본 얘 몇 주기겠냐? 6이면. S오비탈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3주기야, 3주기. 근데 7개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개래. 이건 무슨 얘기냐? 2P에 다 채워지고 6개가. 3P에 막 하나가 들어온 거야. 3P에. 알았어? 다시 말해서 S오비탈이 총 몇 개 필요하고 지금 전자가 6개니까 3개 필요하지. 오비탈 하나에 전자만 2개 들어가니까 P오비탈은 몇 개 필요하냐? 4개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렇게 따지면 S오비탈 3개에 P오비탈 4개 합치면 오비탈은 몇 개지? 몇 개지? 다시 S오비탈 속 전자수가 6개잖아. 근데 오비탈이 3개 필요하잖아. 그럼 그 다음 P오비탈에 전자가 7개니까 P오비탈 몇 개 필요해? 네. 4개 필요하지? 그치? 그러면 됐네. 4개, 3개 합치면 몇 개? 7개. 니네 7개인 거 전자 채워진 오비탈이 7개인 거 봐봐. 누구야? 얘밖에 없네. 그치? 그래 13번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알았어? 그럼 13번 알루미늄 홀륜전수 몇 개인가 봐봐. 하나지? 그치? 얘 홀륜전수 몇 개야? 하나지? 그럼 C는 바닥 상태라고. 이런 문제들이 니네 눈에 팍팍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지금 정도면 아 얘는 이렇다라는 거 파악만 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S오비탈의 숫자가 주기를 나타내는 거라는 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풀 시간에 다시 한번 봐. 알겠지? 지금은 아 이렇게 전자를 오비탈을 시험에 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너네 107쪽에 15번 보세요. 요거 하나만 보여주고 갈게요. 107쪽에 15번. 이게 수학능력평가라고 고3들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스킬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15번 문제를 보면 일단 여기서 원하는 A에서 D의 원소 4개죠. A, B, C, D. 얘는 2, 3주기 원소라고 조건을 잡았어요. 2, 3주기 원소입니다. 그래 놓고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B가 A보다 크대요. 야, 2, 3주기인데 B가 A보다 크면 B가 몇 주기겠냐? 3주기란 얘기야. B가. A는 2주기고. 그 다음 다시 D가 C보다 크대. 그럼 D가 3주기고 C가 2주기란 뜻이라고 이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질문. B는 3주기면 S오비탈이 몇 개 있을까? 전자가 채워져 있는 S오비탈 3개 있겠죠. 그죠? A가 2주기면 2개 있겠죠. 그것만 알면 된다고 니들이 문제 풀 때. 그럼 밑에 S오비탈 전체 S오비탈의 전자수에 대한 전체 P오비탈의 전자수의 B를 써놨거든요. 아까 이거 봤었죠. 그러면 A가 아까 몇 주기라고 했어요? 위에서 2주기죠. 그럼 분모가 S오비탈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다 채워지면 전자 몇 개죠? 3이라 그러면 4분의 4예요. 얘는. A는 4분의 4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8번 산소입니다. A는. 됐죠? 근데 B는 3주기잖아요? 그럼 6분의 6입니다. 그 B가 12번 마그네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C는요? 얘 2주기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그죠? 그럼 4분의 6, 10번 네온입니다. C가. 그럼 D는요? 6분의 9. 15번 인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문제풀이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가겠다 이런 소리예요. 자, 넘겨보시고요. 주기율표는 별로 커다랗게. 자, 페이지 120쪽. 120쪽. 여기가 잘 들어봐요. 화원에서 100점이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1등급을 내가 맞고 싶은데 나 만점을 맞아야겠다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단원하고요. 그 다음 뒤에 배워서 3단원. 여기가 100점 찬스예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일단은 기억나죠? 막 물수거하고 막 했던 거 어렵잖아요. 거기는 100점이 거의 안 나와요, 애들이. 알았지? 근데 여러분같이 선수학습을 한 친구들은 100점이 나와요. 왜? 익숙하니까. 트레이닝할 시간이 좀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1학년 겨울방학 때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거기가 좀 버거워요. 트레이닝이 확실히 안 되니까. 근데 그때 1학년 겨울방학에 오더라도 100점을 맞는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2, 3단원. 그럼 여러분 여기는 점수를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와요. 무조건. 왜? 늦게 출발하는 애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곳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여기는 뭔 싸움이 있어야 되냐면 속도 싸움이 붙어요. 여기 역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풀 때 난 이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버릇을 꼭 키우세요. 그래야 허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먼저 우리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반적인 어떤 내용들은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딱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반지름을 배울 거예요. 입자 반지름.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지금부터 칠 건데 원자가 반지름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오비타, 현대오비타를 보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뭐 지난 전자구름 모양 안에는 90% 확률이 있다지만 그 먼 곳은 0이 아니잖아. 그럼 어디가 끝인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정말로 과학자들이 보이지도 않는 물체를 지금부터 규정을 지으려고 막 진을 뺄 거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들이 설정한 기준이 뭔가를 꼭 찾으세요. 그들이 설정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우리가 해석을 한 게 진짜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지? 뭐가 좋을까? 이런 게 좋을까? 남학생들. 너희들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키 160, 170, 180, 190이 있다면 뭘 선택하겠냐? 속으로만. 선택했어, 그지? 어떤 친구는 160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190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 대충 찍어보면 답이 뭐가 나올 건지 뻔하죠? 아, 얘들 대부분 다 여기 찍었을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160이라는 사람도 있고 170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거고 저거를 선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 정도의 값을 갖는 애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뭐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160, 170, 180, 190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희망하는 그런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90 있고 180 있으면 185는 없어요? 있잖아요. 171은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대략적인 값을 가지고 그냥 이거보단 이것이 이렇게 상대값으로 비교해서 본단 말이야. 비교할 그런 어떤 단순한 심플한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한 곳이 이곳이야. 알겠어?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을 봤으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볼 거야. 이온화 에너지. 알겠니? 그 두 가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은 또 뭐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주체. 지금 모든 거의 주체는 바로 전자야. 알았니?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거 원자 입장이지. 원자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무슨 전화 되겠니? 원래 원자라는 게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은 애들 아니었어? 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그렇어요. 양전화 되겠죠.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해하냐? 이해가? 그럼 그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도망가겠냐? 일부 도망가겠냐?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받아야죠. 핵이 붙들려 있는 애가 도망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도망가게 하려면 원자에다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그 전자가 받고 도망가 버리죠. 그 받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럼 질문. 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도망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어려워요. 들어봐.
니들 네 명이 가출하는 거야. 나한테 벗어나는 거지. 거기서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야는 지금 한 10,000원 있어야 가출하는 애야. 너는 10원만 있으면 가출하는 애고. 그치? 그럼 네가 제일 불안정한 거야. 너 돈만 생기면 가출이야. 얘는 적어도 10원 해가지고 한 1,000일은 모아야 가출하는 애거든. 얘가 제일 안정한 거지.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애하고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애하고 전자 중에 누가 불안정하다? 멀리 있는 애가 불안정한 거야. 그럼 너는 전자가 도망가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10. 그럼 너의 이온의 에너지 10인 거야. 하지만 너는 얼마가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만. 그래서 얘는 많이 이온의 에너지. 이온의 에너지 크잖아. 이온의 에너지 크면 양이온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그죠? 어렵다. 근데 이걸 곡해서 듣지 마세요. 전자가 도망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양이온 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다고 걔가 음이온 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어렵다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전자 친화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과 그 다음에 입자 반지름 이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아주 축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원자 반지름을 하기 전에 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누군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응? 그게 누구냐? 첫 번째로 봐보세요. 자, 제목은 이건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거든요. 여기선 주기적 성질을 2개 배워요. 알겠죠? 근데 이 주기적 성질 2개를 배우는데요. 이 2개의 영향을 주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유효핵 전화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핵 전화도 아니고 유효핵 전화라는 말은 뭐를 뜻할까요? 우리가 사거리도 아니고 유효사거리 이런 말을 써요. 유효사거리라는 건 뭔 뜻이냐면 실제로 그 무기 쪽으로 따지면요 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그냥 쏘면 멀리도 갑니다. 총알요? 멀리 갑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진짜로 대민 지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들은 건데요. 할머니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막 밭을 매는데 뭐가 투둑하고 뭐가 떨어지더래요. 자기 남편이 돌멩이 던진 줄 알았대요. 보니까 총알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알이 저 멀리서 날라와갖고 힘이 탁 빠져갖고 여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들도 가는 거리만 따지면 수키로 날아가요. 문제는 그걸로 사람이 죽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총알에 의해서 죽는 그 범위가 유효사거리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 멀리는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유효핵전화라는 건 분디 핵전화보다는 클까 작을까? 작아. 그렇게 생각하고 감안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핵전화는 이만큼인데 유효값이라는 조금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어?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유효핵전화는 핵이 갖는 원래의 핵전화보다 어떻다? 줍니다. 알겠죠? 근데 그 유효핵전화 값이 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자가 받는 힘 우리가 이제 그걸 따지기 위해서 왜?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전자를 못 가게 잡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지금 땅 크기 재는 거 아니에요. 알죠? 전자가 못 도망가게 잡는 힘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핵의 힘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여러분들이 막 여기 있잖아요. 근데 니들이 내가 핵이고 니들이 전자면 내 주변을 막 랜덤하게 돌고 있는 거죠. 막 돌고 있는 건데 봐요. 제가 저 끝에 있는 애를 잡아요. 핵자는 전자를 잡으려고 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니들이 없었다면 저는 1대1로 쟤를 딱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잡고. 근데 니들이 중간에 나타나 싹싹 끼어들잖아. 그럼 그때부터 내 힘이 약했다. 다시 원위치. 약했다. 원위치. 니들이 지나가면서 쟤와 나의 힘을 자꾸 끊어버린다고. 휙휙 지나가면서. 이건 마치 사진 찍는데 중간에 껴드는 거랑 똑같아요. 탁 했더니 얼굴이 반쪽 찍혀있구만. 그런 거. 그럼 사진 찍을 때 니네 앞에서 피해주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찍으시라고. 이 가려막기 요구하거든요. 전자와 전자가
서로 다른 핵과 전자 사이의 힘을 가려막아갖고 핵의 힘을 자꾸 줄이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같은 원소 내에서도 전자의 위치에 따라 핵전화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 서로 다른 원소끼리는요, 양성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핵전화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핵전화는 대부분 커진다. 근데 그 핵전화에 영향을 주는 게 대부분 뭐다? 그 가려막기예요. 전자가 가려막는 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요, 가려막기 전자가 있을까? 수소는 없어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유일하게 수소만 핵전화와 유핵전화 같습니다. 수소는. 걔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전자 2개 이상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가려막아요. 서로. 왜요? 여러분 그건 알잖아. 둥그란 원으로 전자가 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 얘네들. 그지? 얘들은 핵과 가까운 데서는 발견될 확률이 높고 먼 곳에는 낮을 뿐이지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그 전자가 2개야? 그럼 난리 브루스를 추겠죠. 안에 있는 놈, 밖에 있는 놈, 이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면 친하겠죠, 막. 전자품이. 그러니까 저들끼리도 뭐를 한다? 가려막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는 핵전화와 유핵전화 같지만 전자가 2개 이상부터는 유핵전화가 무조건 작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가려막기 효과. 자, 얘를 일반적으로 스크린 이펙트라고 해요. 스크린 이펙트. 아마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보면 스크린 하라고 막 그런 말 들어봤죠. 스크린 해라. 이게 뭡니까? 덩치가 큰 센터가 슈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슈터는 1대1 밀착마크가 붙잖아. 그럼 걔가 막 그 3점슛 라인에 따라 돌 때 센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 있죠. 이 스크린 한다고 그러거든요. 막아주고 슈터는 뒤로 돌아서 슛 쏘고. 그러니까 뭔가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의가 일단 첫 번째 다전자 원자에서요. 주어가 적어도 전자 2개 이상에서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자와 원자 사이의 핵간 인력을 다른 전자가 뭐 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겁니다. 약하게 한다. 알았습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그 힘을 다른 전자가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더 크겠죠.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가려막기를 하는데 더 심한 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심해요. 가려막기 하는 효율이. 그러면 2주기가 가려막기 심할까요? 3주기가 더 심할까요? 3주기가 더 심해서 주기가 커지면 반지름이 크게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주기가 커지는데 왜 반지름이 크게 측정이 됩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과 핵과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잡는다면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핵전화가 약해지거든요. 그럼 전자가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만 제대로 듣고요. 나중에 문제 푸는 건요. 여기 전혀 이상 없어요. 문제를 푸는 거 금방금방 풀릴 거예요. 제가 풀리는 대로 하라고 하면. 알았어? 근데 이론만 잘 생각하시라고요. 다시 봐요. 유효핵 전화를 결정짓는 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근데 그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껍질의 전자도 가려막기를 하지만 더 심한 건 누구다? 자기보다 안쪽에서 도는 껍질이 가려막는 게 더 커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2주기 원소는 안쪽 껍질이 이쪽 K 껍질. 근데 3주기 원소는 안쪽 껍질이 몇 개나 돼요? 2개나 됩니다. KL. 그러니까 3주기는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핵 전하가 더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더 멀리 밖으로 팽창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러면 유효핵 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유효핵 전하.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핵전화가 이론값이라면 핵전화가 이론값이라면 유핵전화는 뭐란 얘기죠? 실제값이에요. 이게 실제값. 누가 더 클 거예요? 이론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세요. 자, 이게 같은 주기거든요. 같은 주기에서 이거 원자 번호로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상대적 크기라고 한다면 봐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Z.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Z 스타. 자, 지금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유핵전화가 됐든 핵전화가 됐든 둘 다 증가하고 있죠. 번호가 커지니까 그럼 얘가 누구냐? 얘가 바로 핵전화예요. 얘는 유효핵전화고 결국 뭡니까? 같은 원자 번호에서 볼 때도 핵전화보다는 유핵전화가 어떻습니까? 더 작아요. 그런데 그것도조차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같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실제 값보다는 이론값이 원래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왜 주냐고요? 왜 줄었냐고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렇다. 가려막기 효과. 알았습니까? 남자들 간에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유효핵 전화의 주기성을 한번 봅시다. 자, 유효핵 전화는 그럼 주기성이 어떤 특징이냐? 주기성이라는 건 규칙성, 반복되는 주기성이 뭐가 있냐? 자, 여기 같은 주기일 때 보이죠? 같은 주기일 때는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 전화도 커집니다. 그럼 같은 족은요? 마찬가지예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 전화도 커집니다. 누구는 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 번호가 커진다는 건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핵 전화는 제대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밑에 표를 잠깐 보세요. 교재표. 교재표를 보시면 여러분 조금 의아한 것들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거기에 파란색 줄에 해당되는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번호가 커지면서 핵전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다음 빨간색 선에 해당되는 11번 나트륨부터 18번 아르곤까지도 역시 커지는 대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9번 플로린이 유핵전화세요. 11번 나트륨이세요. 보세요. 그 데이터에. 9번 플로린이 있어요. 11번 나트륨이 있어요. 플로린이 세잖아요. 세로쪽을 보세요. 다시요. 8번 산소가 세요. 12번 마그네슘이 세요. 산소보다 마그네슘. 산소가 세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혹은 같은 족에서 번호가 커지면 유핵전화 커진다고 배웠죠. 지금 얘들은요. 8번, 9번, 그리고 10번, 11, 12, 13번은 그게 안 통하고 있어요. 지금. 보입니까? 번호가 작은데 유핵전화가 더 크죠. 번호가 작은데도. 됐습니까?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래요? 들어보세요. 8, 9번, 10번 애들보다 11, 12, 13이 변한 거라고는 껍질은 아니에요.
껍질 하나가 커졌더니 핵장하고 뚝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껍질의 존재가 뭐를 가려막기 효과를 최대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껍질 내에서의 가려막기 효과는 중심 핵의 전하가 그걸 다 커버하거든. 근데 껍질이 하나 더 생겨버리면 그건 어떻게 된다? 커버를 못 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유핵 전하를 최고로 떨어뜨리는 건 껍질의 증가다. 무조건 알아둬라. 알겠냐? 자, 이제 원자 반지름을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주기성입니다. 원자 반지름. 자, 우리는 원자의 반지름을 뭐라고 정의한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정의는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원자 중심 핵으로부터 최각 전자까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호껍질적인 단순한 생각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지만 정확한 원리는 이겁니다. 원자 반지름은 핵으로부터 어디가 끝인지 몰라서 과학자들끼리 정의를 합니다. 어떤 정의를 하느냐? 비금속이라면 같은 원소 간, 단일 결합을 한 같은 원소 간 핵강물의 반으로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정하고, 금속 원소라면 금속 결합은 어차피 같은 원소 간 금속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핵강물의 반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기준을 세우고 반지름을 측정합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중심 핵으로부터 최각 전자까지 거리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비금속들이 그렇거든요. 비금속 원소들은요, 조건이 이겁니다. 조건. 첫 번째, 같은 원소 간 공유 결합. 이게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공유 결합이지만 단일 결합이어야 돼요. 자, 이것이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결합 거리에 이것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다라고 끝났어요. 그럼 금속 원소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금속 원소는 어차피 1번, 2번이 금속 결합한다 그러면 다 맞춰져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역시 결합 거리의 2분의 1로 원자 반지름을 잡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번 선생님이 더 할게요. 공유결합 그런 데 가서. 일단 이렇게 놓고 이것들의 주기성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봐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쭉 해주고 마지막에 제가 포스트잇을 쓱 나눠줄 거예요. 정리만 딱 하면 됩니다. 그대로 문제를 푸십시오. 알았어요? 첫 번째, 같은 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껍질이 같대. 알겠어? 껍질이 같다면 일단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 간에 가려막기 효과도 있어, 분명히. 그리고 전자들 간에 반발력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근데 이럴 때는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느냐? 같은 주기일 때는 얘가 더 큰 영향을 줘.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곧 뭐지, 얘들아? 중심 핵의 양성자 숫자잖아. 다시 말하면 핵전환이 커진다는 얘기야. 얘가 커지면 이게 당연히 커져. 저기서 배웠던 것처럼 유핵전화가 커져. 유핵전화가 커지면 전자들을 많이 세게 당길 거 아니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냐. 준다 이거야. 홀쭉이가 된다. 중심 핵의 힘이 세지니까. 알았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너네 봤지? 비금속 원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한다. 금속 원소는 금속결합한다. 그랬어. 근데 1족부터 18족 중에 화학결합 안 하는 애가 누구야?
화학결합 안 하는 애들 몇 쪽이에요? 네. 1족부터 18족 중에 화학결합 안 하는 애가 몇 쪽이냐고. 그래 18족이지. 걔는 여기서 빠져. 걔는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없어. 입자 반지름이라는 게. 측정할 수가 없어.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원자 반지름, 입자 반지름 막 측정할 때 18족은 없다. 알았지? 그건 명심해라. 왜? 이렇게 과학자들이 정의를 해놨으니까. 화학결합 보리에 반으로 잡자고 했는데 걔는 결합을 안 하잖아. 그래서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주기일 때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는 몇 족 원소다? 18족 안 한다니까. 17족. 걔가 이해 갔어? 17족이 가장 반지름이 작아. 그럼 몇 족이 가장 클까? 이게요. 1족이 되겠죠. 나는 이제부터 1족을 뚱땡이라고 할 거야. 알았어요? 반지름 제일 작은 애는 홀쭉이라고 할 거고. 알았지?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점점 뭐로 변한다? 홀쭉이로 변합니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지? 됐어? 그러면 같은 족일 때 나타나 봐봐. 자, 선생님이 아까 그런 말 했지? 왜 8번, 9번, 10번보다 11, 12, 13번이 유효점을 갑자기 확 준다고 그랬지? 왜 주냐고 했지? 껍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껍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쪽 껍질의 가려먹기가 가장 유효점을 떨어뜨리는 데 최고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같은 족은 최각 전자수가 같은 거지 껍질이 같은 게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뭐가 많아져?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핵전화가 잘 들어 얘들아. 같은 족에서도 번호 커지면 유핵전화가 커진다. 왜? 니네가 왼쪽 페이지에 있는 리튬하고 나트륨 보면 알아. 리튬은 2껍질짜리고 2주기 원소고 나트륨은 3주기 원소야. 근데 유핵전화는 3주기가 커. 그지? 맞지? 그런데 반지름은 아니야. 반지름은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이 더 똥땡이야. 유핵전화가 큰데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게 껍질수야. 전자 껍질수. 알았어? 전자 껍질수가 많으면 무조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고. 가려막기로 같은 데. 알았어? 다시. 전자 껍질 수는 이렇게 같은 주기 그러면 껍질 수가 영향을 못 주잖아. 그때는 번호가 크면 핵전화 커져서 알겠어? 반지름이 줄어. 그런데 이 같은 족은 번호가 커져서 유핵전화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빵빵해져. 뚱땡이가 된다고. 원자 반지름이. 왜 그런 것 같더니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는 유핵전화의 증가도 막아버린단 말이야. 눌러버린단 말이야. 알았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것도 한번 볼까? 아니다. 또 뭐 다음 시간에 넘겨봐. 자, 두 번째. 자, 이온 반지름 볼게요.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 중에 먼저 양이온화를 먼저 봐봐. 양이온화는 전자를 잃어버린 애다. 그치? 잘 봐봐봐. 11번 나트륨이 있는데 얘는 K에 2, L에 8, M에 하나 있는 애야.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가하는 거지.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도망가. 그럼 누굴 따라가?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자가 하나 도망갔어. 이런 식으로. 자, 둘이 비교해봐. 얘가 원자고 얘가 양이온이야.
너희들이 봐야 될 건 껍질이라고. 껍질이 줄었니 늘었니 가면서 줄었지? 그러면 결국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하고 누가 더 커?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껍질이 줄었으니까. 이해 갔어? 양이온화 되는 애들 봐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봤을 때 이것이 1보다 작은 애들이 바로 양이온화되는 금속 원소들입니다. 알겠어? 양이온 반지름 선생님 거기 뭐라 쓰신 거예요? 어디? 저희 그 11N 플러스 옆에 요거? 거기 옆에요. 아, E 마이너스라고요. 이 전자 표시예요. 이 일렉트론. 알겠어요? 자, 양이온화 되는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면 음이온화를 한번 볼게요. 음이온화는 17번 CL을 봅시다. CL에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산돼요. 에너지가.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잡힌다는 거죠. 그럼 얘는 K에 2개에 L에 8에 M에 7이 있다가 K에 2개에 L에 8에 M에 8이 돼버리고 야 이건 이제 잘 받는다. 선생님이 이런 말 했지. 무엇보다도 전자 껍질이 가장 우선이다. 이 껍질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잖아. K, L, M 이게 그대로잖아. 두 번째 원자 번호 변했니 안 변했니? 번호 둘 다 17번이잖아. 안 변했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전자의 숫자가 많아졌잖아. 그지? 전자의 숫자가 많아졌잖아. 다시 말해서 원자보다는 음이온이 커진 거야. 전자가 많아요. 알았어? 결국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커버리는 것이 음이온화 되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부분 금속이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 비금속이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3개를 배운 거다 지네.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게 전자 껍질수야. 먼저 봐야 될 게. 두 번째, 그게 같다면 원자 번호를 봐야 돼. 번호가 크면 유효체가 크니까. 근데 이 둘 다 같다면 마지막에 뭘 봐라? 전자의 숫자를 봐야 돼. 전자 수가 많아지면 전자가 반발력도 심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셋은 어느 때든 공존한다고. 셋은 다 있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전자 껍질수.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원자 번호, 양성자 숫자. 마지막 이 두 개까지 다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에 전자의 숫자를 보고 반발력 센 쪽에 부등호를 쳐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지금 얘기가 이온까지 얘기인데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를 보여줄게. 바로 등전자 이론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등전자 이론. 보세요. 등전자 이론입니다. 시험에는 얘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트 1이 거의 뭐 8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말 자체가 전자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등전자라는 얘기. 근데 이걸 우리가 앞에서 주기성에서 한번 배웠던 겁니다. 먼저 자, 이건 선생님이 정한 거지. 세트를 2개를 잡을 거예요. 세트 1이 누구냐? 세트 1은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 따르는 이온을 말해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이온들이 누구냐?
이 주기에서 3주기 원소로서 7번 질소부터 시작을 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를 세트 1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어요?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를 세트 1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얘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원자 반지름부터. 원자 반지름의 상대값을 보면 7번 질소부터 13번 알루미늄까지 6개 원소가 있는데 제일 뚱땡이는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잘 찾아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벌써 껍질. 자, 7번부터 13번 중에 3주기, 2주기 중에 누가 뚱땡일 것 같아? 3주기, 2주기 중에 누가 뚱땡이야? 3주기, 2주기 중에 누가 뚱땡이야? 3주기가 뚱땡이겠지? 3주기 원소 몇 개 있어? 왜? 3주기 원소가 누구 있냐고? 11번, 12번, 13번 있어. 이해 갔어? 걔들이 7번, 8번, 9번보다 뚱땡이라고 주기율표상에서.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11, 12, 13번 중은 걔들은 껍질이 3주기로 똑같을 거 아니냐? 걔들은 누가 더 뚱뚱할까? 이거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3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은 어떨수록 클수록 유익전화가 커서 홀쭉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주기가 제일 뚱뚱한데 그 중에 11, 12, 13번 중에 누가 제일 더 뚱뚱하다? 11번 나트륨이 제일 뚱뚱한 거야. 번호가 어떠니까? 제일 작으니까. 뭐만 얘기해서? 유익전화가 제일 적잖아. 그 다음에가 12번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가 13번 알루미늄. 자, 얘들이 모두 3주기야. 누구보단 뚱땡이. 2주기보단 뚱뚱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번호가 제일 작은, 유액전화가 제일 작은 11번 나트륨이 가장 뚱뚱해. 다음, 이제 2주기 원소. 7번부터 9번 남았지. 7, 8, 9번. 누가 제일 뚱뚱해? 7번 질소가 제일 뚱뚱한 거야. 유액전화가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8번 산소, 9번 플로린입니다. 자, 이게 원자 반지름 상대값이야. 자, 지금은 저렇게 적어놔. 이따가 어떻게 푸는지 또 보여줄 테니까. 자, 이제 이온 반지름으로 볼게. 얘들아, 이 모든 원소가 이온이 되면 누구랑 똑같아진다고? 10번 네온이랑 똑같아진다? 그럼 껍질이 어떻다는 얘기냐? 다 동일하겠지, 껍질이. 그럼 이제 껍질을 보는 거 아니야? 자, 같은 껍질이야. 그럼 같은 주기랑 똑같은 말이거든. 같은 껍질일 때는 번호가 어떨수록 홀쭉이다? 클수록. 그럼 여기서 제일 홀쭉인 애가 누구겠냐? 번호 제일 큰 애. 13번 알루미늄이지? 그럼 제일 뚱뚱한 애는? 7번 질소겠지? 그래서 이온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얘는 3가 되는데 얘가 제일 뚱뚱해. 왜? 껍질이 똑같아진다고 10번 네온이랑. 그럼 번호가 제일 작은 놈이 제일 뚱뚱한 유액전화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8번 산소가 되는 것이고 9번 플로린이 되고 11번 나트륨이고 12번 마그네슘이고 제일 홀쭉이는 13번 알루미늄이 됩니다. 왜요? 전자는 동일하게 10개인데 핵전화가 13이나 되거든. 엄청 세거든. 그럼 세게 당기거든. 홀쭉이. 알았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됐슈? 다시 이제 세트 2를 또 연습해 볼게요. 세트 2는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는데요. 자, 세트 2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3주기에서
4주기 원소를 칭하고요. 여기는 5개예요.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5개입니다. 자, 먼저 원자 반지름 상대값을 써볼게요. 원자 반지름 상대값은 일단 껍질이 최우선이니까 4주기에 해당되는 19번, 20번이 제일 뚱뚱한 거예요. 4주기에 해당하는 10번, 20번. 그 중에서 누가 더 뚱뚱해? 19번이 제일 뚱뚱하죠. 유액전화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가 20번 칼슘이에요. 그 다음 3주기에서 15번부터 17번 중에 누가 제일 뚱뚱해? 15번이 제일 뚱뚱하겠죠. 유액전화가 제일 적으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자, 이런 애들이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잖아요. 자, 이온 반지름 상대값이라고 하죠. 아이, 상대값이라는 느낌. 부끄럽다. 자, 얘들이 다 18번 나르봉을 따라가면 껍질이 다 동일해지는데 그때는 번호가 제일 작은 15번이니 제일 뚱뚱하게 된다. 그 다음에가 16번 황이고, 그 다음에 17번 염소고, 그 다음에 19번 칼륨이고, 그 다음에 20번 칼슘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등변자 이온입니다. 자, 이제부터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적어서 노트 왼쪽에 붙이세요. 누수 없네. 자, 입자 반지름 비교 순서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전자 껍질 수를 먼저 보여야 돼요. 얘가 크면 원자 반지름 크다라고 먼저 비교해야 돼요. 알겠어요? 전자 껍질 수를 제일 먼저 보세요. 근데 이게 같다.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 유액전화가 큰 거라고.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이런 거죠. 꼭 원자라고 하지 말고 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자 껍질 수도 변하지 않고 원자 번호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전자의 숫자를 보세요. 전자 숫자가 커지면 전자가 반발력이 세지는 거죠. 반발력이 커지면 팽창하겠죠? 그래서 반지름도 커집니다. 자, 이런 애들이 누가 있는지 보세요. 1번에 해당되는 애들이 전자 껍질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편이다. 이거 같은 족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족에서는요, 번호가 커지면 껍질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지름이 커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양이온화되는 게 이거예요. 양이온화되는 거. 양이온이 되면 껍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준다는 거죠. 껍질이 비례하기 때문에. 두 번째요. 이제는 껍질은 일정한데 번호에 따른 건 뭐냐? 그럼 같은 주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주기.
또 하나요. 또 하나. 등전자 이론이 이래요. 이온이 돼버리면 껍질이 동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다? 번호가 큰 게 반지름이 준다라는 결론이죠. 그럼 마지막 얘는 뭐밖에 없느냐? 음이온화만 이래요. 음이온화. 음이온화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 순서를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써놓으시고 폴스에 써놓고 연습을 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숙지할 거예요. 자, 123쪽에 3번 가보세요. 123쪽에 3번. 3번에 1번 보이죠? 들어요. 리튬하고 플로린이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전자 껍질부터 봅니다. 리튬 2주기, 플로린 2주기다. 이해가니? 그러면 껍질이 어떻다는 얘기냐, 둘이? 같지? 껍질이 같을 때 이제 두 번째 뭘 보라겠어? 먼저 번호 보라겠어? 리튬은 3번이야. 플로린은 9번이고 누가 더 커? 9번이 더 크지? 그럼 핵전화가 더 세지? 반지름은 3번 리튬이 어떻다? 크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지금 자, 반지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1번은 원자 번호인 거야, 그게. 알았어? 원자 번호가 작아서 유액 전화가 적어지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2번 한번 봐봐.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지. 먼저 껍질부터 보자. 나트륨은 3주기 원소다. 맞지? 근데 나트륨 플러스는 10번 네온을 따라가잖아. 껍질이 두 개야. 그럼 이거 전자 껍질수야, 원인이. 껍질수가 나트륨 플러스가 적잖아. 그러면 홀쭉이 된다니까? 껍질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원인은 전자 껍질수라고 쓰는 거야. 자, 3번. 플로린. 플로린 1가 마이너스. 둘 다 껍질 똑같다. 알지? 왜? 어차피 음이온들은 전자가 들어와도 껍질이 변하지 않아요. 맞죠? 두 번째, 번호 어떠냐? 원자 번호. 똑같아요. 9번, 9번. 그럼 마지막 뭐가 다르다? 전자수입니다. 결국은 전자수가 플로린 마이너스가 더 많잖아.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반발력이 커져서 붕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알듯말듯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성이 봐요? 같은 주기에서 왜 얘는 원자 번호를 따르고 전자간 반발력은 따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네 121쪽에 같은 주기에 그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을 한번 봐봐. 121쪽. 그 리튬 그 다음에 붕소 탄소까지 4개 보이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보이지? 리튬에서 탄소까지 가는 동안에 전자의 수, 원래 뭐 원자 번호도 증가했지만 전자수도 증가했잖아. 맞지? 자, 이때 들어봐. 중심 핵과 전자 간의 힘도 커졌겠지만 전자들 간의 반발력도 커졌을 거야. 분명히. 맞지? 전자들 간의 반발력도 분명히 커졌을 거라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전자들 간의 반발력은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걔들은. 알았어? 그런데 핵과 전자 간의 힘은 리튬은 최각에 있는 전자의 힘을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면 탄소는 얼마겠냐?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와 자유전자 간의 인력이 전자들 간의 반발력보다 더 크다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껍질수가 같을 때 전자수를 먼저 보지 않고 원자 번호부터 보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듣지?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내 말 잘 들어봐. 니네 밑에, 맨 밑에 원자 반전을 주기선 그림 봐봐. 맨 밑에. 봤지? 자, 질문한다. 리튬이 몇 주기냐?
리튬. 리튬이 몇 죽이야? 2죽이지? 자, 17번 염소 몇 죽이니? 염소가 몇 죽이니? 3죽이지? 그럼, 자, 이 1호 얘기하면 3번 리튬이 뚱땡이냐? 17번 염소가 뚱땡이냐? 염소가 뚱땡이어야 되지. 근데 그 표 봐봐. 리튬이 반지름이 커, 염소가 커. 확인해봐. 리튬이요. 그지? 리튬이 더 크지? 기잖아. 리튬이 더 크다고. 선생님 말이 틀렸네요. 맞아. 이게 예외야. 저건 선생님이 일반적 99% 문제를 풀 때는 그 순서로 풀면 다 풀린다고. 근데 이 족이 17족들보다는 반지름이 크다는 걸 명심해. 1족이 그 주기의 1족 있지. 걔들이 유익전하고 매우 작기 때문에 덩치가 상당히 커. 알아서 17족들 그 다음 주기의 17족보다는 어떻다고? 덩치가 크다는 걸 꼭 명심하라고. 알겠니? 지금 그 과정. 그러면 선생님 얘는 그럼 예외적으로 외워야 되나요? 아니, 주저리 말이 많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왜? 생각을 해볼까? 3번 리튬은 이온화가 되면 누구 따라갈까? 2번 헬륨을 따라간다고. 분명히 3번 리튬 맞지? 근데 17번 염소는 누구 따라갈 거 아니야? 18번 아르곤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들의 이온 반지를 비교하 지금 17번 염소가 훨씬 뚱뚱해. 알아? 2번 헬륨 쫓아가는 3번 리튬은 되게 작아지겠지. 그런 거 가운데 비교값 주고 막 그래. 그거 풀려면 여지값 탁 나왔어. 모의고사에. 알았어?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도. 알았지? 그러니까 2주기 1족이 3주기 17족보다는 반지름이 클 수 있구나라는 걸 하나 알아두라고. 알겠냐? 자, 그렇다면 4번 봐봐. 123쪽에 4번.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몇 주기 원소라고 써있어요, 문제상에? 문제상에 몇 주기 원소라고 써있어요? 2주기. 됐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전자 껍질은 똑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똑같을 땐 반지름에 누가 영향을 주죠? 원자번호가. 원자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줄죠. A, B, C, D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적은 애가 누군가요? D죠. 걔가 번호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번호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라고 보면 돼요? A겠죠? 제일 뚱뚱하니까. 여기까지 갔죠? 그럼 너희들은 2주기 중에서도 반지름이 큰 애들이 금속인 걸 알 거예요. 금속 원소.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 비금속인 건 알 거고. 그러면 A를 한번 보십시오. 반지름이 133대 이온 반지름이 뭐죠? 엄청 줄었죠? 질문. A하고 똑같은 원리가 B도 있죠? A하고 B는 이온화되면 누구 전자 배치 따라간다? 그렇지. 헬륨 따라가겠지. 2주기니까 금속이잖아. 그럼 다시 CD는 누구 전자 배치 따라간다? CD는 네온. 여기서 질문. 세트 1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냐고 거기서. A, B, C, D 중에 세트 1. 그렇지. 걔들이 CD라고 하는 애들이야. 그게 누가 질서예요? 모르죠. 그냥 CD는 세트 1을 속한 놈들인 거죠. 10번 네온을 따라가니까. 이해 갔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 B 같은 원소들 금속 원소라고 하고요. CD 같은 원소를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거죠. 알았습니까? 오케이 말이? 다음에 넘겨보세요. 음. 129쪽 08번 보세요. 129쪽 08번. 여러분들 오늘 숙제로 해와야 될 것이에요. 128쪽부터 132쪽 15번까지요. 15번까지 여러분들 숙제를 해와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자, 08번에 보시면 몇 가지 원자와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가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가.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보다 반지름이 크대요. 왜요?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트륨은 껍질이 3개일 거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은 껍질이 2개입니다. 아셨어요? 전자 껍질수. 그럼 나는요. 플로린보다 플로린 마이너스일까가 반지름이 더 크대요. 껍질수 똑같아요. 음이온이라. 번호 똑같아요. 2번으로. 그럼 이건 전자수입니다. 전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요. 마그네슘 2가보다는 5,2가가 더 크대요. 세트 1입니다. 등전자의 원이요. 그럼 이건 원자번호 때문에 그렇죠. 아셨어요? 그래서 유액전하와 전자 껍질수가 반지름에 미치는 영향. 유액전하 누구라고요? 다입니다. 원자번호. 그게 유액전하예요. 다. 번호가 크면 유액전하 큰 거. 전자 껍질수는 누구였죠? 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란 얘기죠. 양이온화돼요. 알겠어요? 원자번호가 바로 이 등전자의 원이고요. 이거를 순서대로 연습을 계속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문제 푸는 순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숙제 꼭 해보세요. 15분까지입니다. 숙제가.